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졸업사진 찍죠. 졸업사진 찍는데 쌤도 이제 4반 졸업사진 찍을 때 되면 3교시부터인데 1반부터 찍고 2반, 3반, 4반 4반 찍을 때 되면 쌤이 잠시 수업을 중단하고 나가서 찍고 오겠습니다. 그러다 또 여러분이 찍을 때 되면 또 제가 또 잠시 쉬게 되겠죠.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몇 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48쪽 1번부터 48쪽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8쪽 1번 밑줄 친 관용 표현의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관용 표현.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쓰는 말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의미를 얘네들이 어른들이 쓰던 옛날에 습관적으로 쓰던 말들을 얘네들이 말귀를 알아듣나 테스트해볼까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1번 우리는 그 폭포의 장대한 물줄기에 입이 벌어졌다. 깜짝 놀랐다 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류지가 3천척이라고 했던가요? 그러니까 물이 말입니다. 폭포물이 바로 날아서 떨어지기를 3천척 떨어진다 했습니다. 두부 19절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900m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 폭포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뭐 나야가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폭포였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이렇게 입이 벌어졌다 하는 의미가 매우 놀랐다 하는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잘 써진 것 같죠? 이 가게는 눈에 차는 물건이 없는 것 같다. 눈에 찬다. 이런 말들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마음에 들다. 누나가 눈이 좀 높은 모양입니다. 그렇죠? 얼굴은 못생겼으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산불에 진화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렀다. 동동 발을 굴렀다. 어찌할 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손이 제기로 유명해서 잔치마다 불려댄다. 손이 제다. 재바르다. 굉장히 빠르다. 손놀림이. 그래서 뭐라냐 하면 일 처리가 빠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같잖아요. 나는 동생이 혼자 그 많은 일을 다 해서 혀를 내둘렀다. 혀를 내둘렀다 하는 것은 진짜 놀랐다 이런 뜻이죠. 역시. 근데 안쓰러웠다. 일만 해서 안타깝다. 이게 아니고 근데 이 문제는요. 5번에 틀렸습니다. 관용 표현을 잘 몰랐다 뜻인 것 같은데 1번과 5번은 둘 다 입에 관계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입이 벌어졌다. 입안에 듣는 혀를 내둘렀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둘이 똑같은 겁니다. 놀랐다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신체 부에 관계되는 그 관용 표현을 찾아보니까 한 서너 대까지 되더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목을 빼고 뭡니까? 기다렸다죠. 학수고대 아니겠습니까?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 눈이 빠지도록 맞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이게 좀 관용 표현입니다. 이런 거 신체 부에 관계되는 걸 찾아보니까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 서너 가지가 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심심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5번은 1번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적절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2번을 보게 되면 보기를 참고할 때 A와 같은 특성으로 보이는 것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그렇습니다. 둘 이상의 단어가 어휘적으로 긴밀하게 결합하여 하나의 구성 단위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 기억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거운 짐은 무거운 대신에 가벼운 짐, 큰 짐 등으로 쓸 수 있고 무거운 짐에서 5번에는 짐 대신에 무거운 돌, 무거운 책임 등과 자유롭게 대체될 수가 있다. 무거운 짐, 그렇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 그리고도 이것도 다른 거로 바꿔 쓸 수도 있고 이것도 다른 거로 바꿔 쓸 수도 있다. 이게 대체가 가능하다. 대체 가능하다. 그런데 대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다. 무거운 대신하여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보게 되면은 그러나 무거운 침묵은 다음에 니과 같이 가벼운 이니 큰 이니 또 무거운 대신해서 쓰이기도 어렵고 이것에서 확인되듯이 또 무거운 짐과 달리 앞뒤 순서를 바꿔서 짐이 무겁다 하는 것들도 부자연스럽고 진짜로 다음에 무거운 짐 할 때는 다음에 심리적으로
마음에 이런 것들의 짐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짐이 무겁다라고 앞뒤를 바꿔놓고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진짜로 등에 진 짐, 머리에 진 짐 이렇게 짐을 말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어떤 사물을. 그러니까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의미가 달라진 것이지요. 즉 무거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만약에 무거운 침묵 이런 것을 만약에 바꿔서 침묵이 무겁다 이것도 성립되지 않고 다시 무거운 대신에 가벼운 침묵이라는 단어도 못 쓴다 이 말입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가벼운 침묵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 하면 대체 불가능한 것이다. 고정된 형식. 이런 고정된 형식이라고 하는 특징. 이런 고정된 형식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진 것끼리 짝져진 것은 어느 것인가 고르세요. 이런 뜻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놈끼리 모여있는 것은 어느 것이냐 뭐 그 말이죠 지금. 꽃다운 나이, 꽃다운 뭐 처녀 바꿔줄 수 있는 것이죠. 대체 불가능한 단어 많습니다. 나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꽃다운 거 대신에도 얼마든지 다른 거로 바꿀 수도 있고 높다란 나무, 높다란 건물, 높다란 바꿔서 커다란 나무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대체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친구, 다음에 또는 그쵸 아름다운 친구, 다음에 뭐 다른 것으로 신누런 들판, 푸른 들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음에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죠. 차가운 공기, 다음에 맑은 공기, 차가운 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공기가 차갑다 얼마든지 바꿔도 위치를 바꿔도 또 성립이 되기도 합니다. 막다른 골목, 막다른 길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성립이 되는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뜨거운 눈물 같은 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뜨거운 눈물 같은 것들은 회한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한 같은 거 그렇죠? 하는 것이니까 뜨거운 눈물이다. 근데 눈물이 뜨겁다 이게 가까도 성립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눈물 뜨겁다 여러분 눈에 나오는 눈물이 뜨겁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뜨거운 눈물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뜨거운 눈물 다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차가운 눈물도 안 되잖아요. 또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눈물밖에 안 되는 것이죠. 됐죠?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새파란 젊은 이런 것들은 다른 거로 바꾸지가 없다. 새파란 늙은이. 역시 요즘 이런 말 하기도 합니다. 70 신장년이다 이런 말 해가지고 새파란 늙은이 이렇게 쓰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선생님 오늘 책에서 본 것 같은데 큰일 날 소리를 지금 이렇게 요즘 새로운 단어로 새파란 늙은이 이런 말 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게 되면 신장년이다 해가지고 70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신장년이 다음에 지갑을 열면 다음에 경제가 돌아간다. 기사금 이렇게 썼거든. 그런데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냐 새파란 늙은이 같은 것이 다음에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나왔습니다. 문법 시간이거나 또는 문법 문제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문법 문제거나 문법 시간이거나 이럴 때 문법 문제인데 여기에 갑자기 그 시적인 표현이라든가 시적 표현이라든가 또는 문학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문학적 표현 이런 것들은 건물이다 또는 제외됩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문제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문법 시간에 지금 문법 수업에 문법 문제를 풀고 있는데 시적인 표현이다 문학적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틀린 것이죠.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냐면 시적 허용어다 해가지고 인정할 수 있지만 문법 시간에 안 맞다고 이게 지금 교정돼서 바꿔줄 수 없는 것이라고 새파란 질문이 이 새파란 질문인데 새파라고 하고 이런 모순과 역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거 수사법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이죠. 그래 이런 것은 쓰면 안 된다고 주의할 것 하나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문법 시간이나 문법 문제의 시적인 것이라든가 또는 문학적인 것을 제외하는 것이다.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주의하기 바랍니다. 팽팽한 대결, 팽팽한 싸움 이런 것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가벼운 발걸음, 가벼운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바꿀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이겁니다. A와 B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A로도 되고 B로도 되고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의미가 확 쏠리는 게 있습니다. 의미 쏠림이 있습니다. 지금
솔림이 있을 때 그 의미 솔림 있는 단어가 한 단어로 압축되고 그게 명사였다면은 이게 만약에 명사였다면은 서술격 조사까지도 결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말입니다.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랬을 때 사용된다. 한 단어로 압축돼 쓰기도 한다 하는 것인데 다음에 보게 되면 3번 보기 1의 내용을 근거로 보기 1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플러스 B로 구성된 간용 표현에서 단어나 구절에 해당하는 두 요소 A 혹은 B 중에 어느 한쪽이 생략되어도 전체 의미가 크게 변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솔림이라고 한다. 이때 남은 A 혹은 B가 명사라면 이다를 붙여서 서술어를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서술격 조사가 붙으면서 서술어가 된다 이 말이죠. 서술어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이 다음에 한 5개 정도가 있고 그 5개를 다 설명하고 다음에 밑에 예문을 다음에 그치 예문을 5 예문을 밑에서 오지선다로 만들어냈습니다. 첫째 기억 시치미를 떼다. 시치미를 떼다 하는데도 시치미가 떼다인데 시치미를 A라고 하고 떼다를 B로 본다면 그 다음에 이제는 뭐로 바뀌었냐 하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의미 솔림했는데 떼다라고 하는 것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치미가 무엇인가를 알지 만약 이것도 없어도 떼다 하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로 A로 지금 의미 솔림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시치미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면 시치미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시치미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서술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시치미가 뭔지 알죠? 그 다음에 매 꽁지에 붙여놔서 그 매의 주인 이름표를 시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치미를 뜬다는 것은 그 뒤에 매 꽁지, 그 다음에 매 도디게 간 놈이 말입니다. 그 꽁지 시치미 있는 것을 알고 탁 떼고 나서는 그 매가 자기 매라고 하면서 우기는 것이죠. 그걸 시치미를 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게 되면 옛날에는 매 사냥을 해가지고 생계를 했거든요. 땅이 없다, 밭이나 논이 없는 사람은 매 사냥을 해가지고 뭐 까투리를 잡고 해가지고 시장에 갖다 내다 팔고 그다음에 이래가지고 그걸 생계를 했거든. 근데 그걸 매가 날아가가지고 말이야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한 3일 지나가지고 찾아다녔더니 그 매가 어느 부잣집한테 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시치미가 들은 줄도 모르고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거라고 우겼죠. 그러니까 사또한테 자기 매를 돌려달라고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또가 이긴 니 매라는 것을 증거가 있냐? 라고 했습니다. 사또도 시치미라고 하는 걸 몰랐던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가 요 뒤에 보면 꽁지에 내 이름표를 붙여놨습니다. 그래 네 이름 있나? 있습니다. 딱 보니까 시치미가 있었습니다. 그 시치미를 다음에 부자 꼬마 도둑이 간 놈도 말입니다. 즉 시치미가 있는 줄 몰랐겠죠. 알았으면 시치미를 떼버리겠죠. 그래서 시치미를 떼다라는 어원이 생겼습니다. 지금 거기 보게 되면 시치미를 떼다 하는 데서 시치미가 바로 시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시치미로 의미 솔림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음 니언입니다. 니언도 보게 되면 뒷북을 치다 하는 데서 뒷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안 쓰고도 안 되겠습니까? 뒷북을 치다 하는 데서 뒷북을 치다 하는 데서 치다가 의미 솔림이 생기겠습니까? 뒷북으로 의미 솔림이 안 생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뒷북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뒷북이다. 효령대군 뒷북치다 하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효령대군 뒷북치다. 양녕대군이 왕위를 물려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태종 이방원이가 충령 3번째에게 주었습니다. 양녕대군이 물려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다음에 효령대군이 이제 2번째 냉갑다 싶었지만 제가 아버지 태종 이방원에는 다음에 충령대군 그 충령대군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이게 준 것이죠. 그랬을 때 혼자서 말 괜찮습니까? 그래서 양녕대군 뒷북치다 뭐 그런 데서 나온 말이죠. 뒷북이라는 말의 어원은 바로 효령대군 뒷북치다 하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효령대군 뒷북치다 하는 데서 나온 말이죠. 디귿입니다. 디귿에는 보면 원래는 바가지 칸이 있습니다. 바가지는 중국 도박에서 나온 것인데 바가지 엎어놓고 말입니다. 돈 걸고 자기 그런 데서 마치면 다 받고 그 다음에 그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그 도박을 주선한 사람이 다 가져가고 된 사람이 있으면은 나머지 걸었던 사람들을 틀린 걸 전부 다 받아가고 하는 것인데 그때 졌을 때 그 바가지 쓰다 바가지 안에 뭘 담가놓고 있던 것들이 말입니다. 숫자 같은 걸 담가놓고 이렇게 막 흔들고 숫자를 10개를 막 이렇게 정리하고 그랬겠죠. 그래 걸고 이래 했는데 자기가 걸리면 받고 안 걸리면 전부 다 뺏기고 이래 도박을 했잖아. 그때 바가지를 쓰다 하는 그 바가지입니다. 이게 도박에서 나온 겁니다. 바가지를 쓰다. 근데 바가지를 씌우다, 바가지를 긁다, 바가지를 긁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음에
잔소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아마 생활이 힘드니까 아마 바가지를 긁다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바가지를 긁다든 바가지를 쓰다든 씌우다 하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로? 바가지로 전부 다 다음에 됐을 것이니까 바가지이다 라고 했겠죠. 바가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의미솔렘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하는데 닭 잡아먹고가 그러면 A, 오리발 내미다가 B, 오리발 내미다 하는 것으로서 이제 5분에는 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오리발 내미다로 다음에 의미솔렘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리발이다 하는 것이죠. 저 아주 오리발이다 이렇게 그렇죠. 뻔뻔스러울 때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가끔 가다가 다음에 무릎을 치다 해서 무릎으로 의미솔렘이 생겼지만 무릎이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5개 봤습니다. 그러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보게 되면 A로 의미솔렘이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당근 하는 것이겠죠. 다음 보게 되면은 니언과 미음을 보게 니언은 뒷북을 치다 해서 뒷북이다. 무릎을 치다 해서 무릎이다 하는 것이었는데 서술어를 보면 의미솔렘이 일어날지 알 수 있다. 아니 서술을 보면 뒷북이다 무릎이다 하는데 그것이 치다 뒤에 뒷북을 치다 다음에 무릎을 치다인데 어느 것이 뒷북이 되는지 어느 것이 무릎이 되는지 서술을 보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말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무엇이 의미솔렘이 생기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거죠? 무릎 치다 무릎이다 하는 데서 의미솔렘이 생겨가지고 생겼다 하는데 이런 말은 되지도 않는데 다음에 보게 되면 둘 다 치다인데 어떤 놈은 되고 어떤 놈은 안 되는지 알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 서술을 보면 의미솔렘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바가지를 씌우다 바가지를 긁다 하는 의미솔렘은 바가지로 내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 것. 니어에서 보게 되면 A와 B는 B로 의미솔렘이 일어난 것이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다 해서 오리발 내밀다라 한 것이니까 그다음에 B로 의미솔렘이 생긴 것이다. 리어를 보게 되면은 오리발 내밀다 한다면 다음에 오리발을 내밀다 한 데서 오리발이 다시 A고 내밀다가 B였는데 이번에는 오리발 쪽으로 다시 의미솔렘이 생겼습니다. 의미솔렘이 여러 번 일어날 수도 있겠군. 5번 할 수 있는 것이죠. 당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기 바랍니다. 이제 국어에 다음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어에 표준어 규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표준어 규정. 1번 표준어 규정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가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표준 발음을 나를 참고하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렇습니다. 학생 탐구 내용부터가 지난 시간에 새말 만들기 활동에서 꽃잎 표면에 이랑처럼 주름진 부분이라고 가리키는 말로 꽃이랑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는 것이죠. 다음 이랑이라고 만들었고 꽃의 가운데 오목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꽃오목이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지금 거기 보게 되면 꽃의 가운데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나타내는 말로 꽃오목 하는 것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다음에 이번 시간에 배운 표준 발음법에 따라서 이 단어의 올바른 발음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이야기해보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밑에 것을 이것이 지금 이것이 가였으니까 말입니다. 이것이 가였습니다. 이것이 가있고 그러면 나아가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아가 학습을 하는 것이죠. 학습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념 제시. 그러면 개념 제시했으니까 개념을 한번 보기로 합시다. 15항 표준 발음법 15항 다음 보게 되면 받침 뒤에 모음 아, 이, 오, 우, 의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결합될 때 중요한 것은 실질 형태소입니다. 실질 형태소요.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이래 나눠지기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 전부 다가 하나의 단어로 성립하는 것을 말하는 형태소를 말합니다. 이거 지금 요거는 지금 뭐라 하냐면은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조사라든가 의미라든가 이런 것 전미사라든가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접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되면 어떻게 발음하는가?
다음에 보게 되면 형식 형태소 보게 되면 어떻게 발음하는가 하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 15항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도 그런 문제를 물어놓고 있는데 실질 형태소 오게 되면은 대표음을 만들어서 대표음으로 음절의 끝소리죠. 대표음으로 해서 다음에 연음현상을 시키면 됩니다. 모음이 오게 되면 연음현상 하는 것이 생기면 되죠. 모음이 오게 되면 연음현상 대표음으로. 다음 만약에 조사나 의미나 접사가 오게 되면은 제 발음대로 제 원음대로 발음대로 제 원음대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문제죠. 지금 이겁니다. 키워드. 이거 학습이 딱 돼야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그 밑에 설명을 합니다. 29항 같은 거에서 또 보게 되면은 또 하나 더 29항 15항과 29항 두 가지에서 이야기합니다. 15항 29항은 뭐냐?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단어나 적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다음에 뒷단의 진미사의 첫음지 이, 야, 여, 유 다음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야, 여, 유, 이, 야, 여, 유, 니 하는 것들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니은을 첨가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니은 첨가를 말하는 것이죠. 니은 첨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니은 첨가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학습한 뒤에 이걸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시험 같은 경우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게 되면요. 이거는 형식 형태소냐 실질 형태소냐 했을 때 실질 형태소입니다. 실질 형태소예요. 이랑 반이랑 그 이랑이 실질 형태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실질 형태소는 아까 말했습니다. 실질 형태소는 대표입니까? 대표음이 뭐습니까? 음절의 끝소리를 대표음은 띄것입니다. 지어서. 그래서 연음현상이라고 하니까 꼬디랑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잠깐만요. 꽃인데요. 그 뒤에 29항 구조에 보게 되면은 29항 구조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니은천가 이 다음에 보게 되면 야, 여, 유, 니 같은 건 니은천가에서 이, 야, 여, 유, 이는 야, 여, 유, 니로 발음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니은천가 되어 있다니까 지금 이렇게. 그런데요. 조금 더 나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꽃이랑 하면서 꽃이랑 이렇게 다음에 뭐가 되느냐 하게 되면요. 뒤에 니음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앞에 것이 자음 동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니은을 받으면 다음에 니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비음화가 된 것이죠.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비음화입니다. 비음화. 다음에 보게 되면 기역, 디귿, 비역, 기역, 디귿, 비역 같은 다음에 그런 이렇게 안 울림 소리가 니음, 미음, 이음 같은 울림 소리를 만나게 되면 니음, 미음, 이음으로 나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걸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꽃이랑 해야 됩니다. 꽃이랑. 됐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걷다가 음절의 끝소리를 거쳐서 니은 첨가를 거친 다음에 자음 동화를 거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셈요 와요. 그러면 비음하라고 하는 놈은 비음 아닌 놈이 비음을 만나서 비음으로 바뀐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보게 되면 기역, 디귿, 비읍밖에 없습니까? 무슨 말씀을 요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시어시니, 치어시니, 다음에 티어시니, 히어시니 하는 거 있고 여기 뭐 있습니까? 피업이 들어앉아 있고 여기 뭐 있습니까? 기역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이런 것들이 이런 놈들을 만나게 되면죠. 여기 울림소리 아니겠습니까? 여기 울림소리죠. 비음이죠. 그러니까 비음 아닌 놈이 비음을 만나면 전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결정의 음절의 끝소리 같은 문제 디귿 나왔잖아요. 디귿. 그것이 누구를 만나서 1항하는데 아까 제가 봤으면 29항이 뭐 있습니까? 니은천가. 그 니은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귿이 니은을 만난 다음에 디귿이 니은을 만나면 꽃니랑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것은 꽃니랑 요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것이 딱 들어간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하는 것이죠. 어렵습니까? 쉽죠? 네, 쉽습니다. 다음에 보게 되면 두 번째 5번에는 오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요건 오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오게 되면 요것도 지금 보게 되면 뭡니까? 대표음을 바꿨어. 다음에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오목 연음현상을 일으켜서 지금 같은 경우는 꽃, 도, 목 이렇게 꽃오목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꽃니랑 꽃오목, 꽃니랑 꽃초목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답은 1번 같습니다. 됐습니까? 키워드는 여기 있었습니다. 실질 형태에서는 단어가 성립된 것을 말합니다. 대표음으로 연음현상시키는 것이고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조사, 의미, 접사 같은 거 오게 되면은 제 발음대로 해서 오는 대로 시키다. 여기 두 가지입니다. 이거 키워드입니다.
요 키워드만 알면 되고, 다음 29항 같은 경우는 니은천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니은천가. 야, 여, 요, 유, 이 하는 것을 니은천가에서 야, 녀, 녀, 유, 니로 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음 보게 되면 2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필기 요 해놨습니다. 지금 필기 딱 해놨는데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질문 다음 표준 발음에 관한 인터넷 게시판의 질문과 답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고르세요. 그런데 질문 아바비 해놨습니다. 다음에 보게 되면 그것이 아바피로 발음하게 맞나요? 안 그러면 같은 받침 다음에 피업인데 피업과 비업을 그 발음이 달라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바피. 아바피 이렇게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답변했습니다. 아밥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여러분은 형식 형태소에 형광펜을 칠한대요.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마지막 받침 피업을 점에 기억 제음가대로 추천하십니다. 지금 제음가대로 다음 보게 되면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합니다. 됐습니까? 다음 보게 되면 두 가지 한 번 더 했습니다. 보게 되면 그렇죠? 다음 아가기 15항이었죠. 15항. 다음 보게 되면 실질 형태에서 그래서 반면에 앞과 결합한 앞앞처럼 받침이 있는 말 뒤에 모음 위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되면 실질 형태소는 대표음을 바꿔서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대표음을 바꾸어서 뒤음절에 첫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 됐습니까? 이게 아까 15항이었잖아요. 됐습니까? 중요한 것이죠. 이것만 하면 되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형식 형태소냐 실질 형태소냐를 아는 것이었군요. 키워드가. 그쵸? 형식 형태소냐 실질 형태소냐를 알기만 하면 답을 제대로 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으로 하고 벌써 자리면에 쓰는 단어를 말합니다. 형식 형태소 같은 경우는 조사, 의미, 접사 같은 걸 말한다고요. 그럴 때는 무조건 하고 어떻습니까? 제음가대로. 하나는 대표문으로. 그래. 지금부터 그거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게 되면은, 다음에 1번, 다음 뭐라고 하냐 하게 되면은, 이런 말 합니다. 무릎, 이야. 조사입니다. 무릎이다 하는 조사지요. 조사입니다, 이게. 조사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서술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음가 되잖아.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무릎이야. 이래야 된다, 이겁니다. 무릎이야. 제음가 돼. 무릎이야. 그러면 무릎이야 하는 제음가대로 했는 것이니까 이것이 뭐였습니까? 이것이 다음 보게 되면 기어가 되겠습니다. 여기 기어 하는 것이죠. 이게 기어, 이게 니어. 이게 기어기라 지금 기어 하는 걸로 알 수 있죠. 다음 보게 되면 기어 해당하고 무릎 아래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래 위 하는 것은 명사입니다. 단어지요. 예, 실질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릎 한 칸 띄우고 아래 했습니다. 그 아래를 어떻게 하느냐 하게 되면은 지금 보니까 이것을 뭐로 바꾸라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제자리, 이거는 뭐 제음대로, 이거는 대표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대표음은 뭐였죠? 비읍이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무릎 아래. 그렇죠? 무릎 아래. 이렇게 하는 것이죠. 무릎 아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거는 니은 것이죠. 대표음을 바꾼 것이죠. 기업과 니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거는 기업, 이건 니은 하는 것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답은 1번. 바로 정답이 있겠죠. 다음에 보게 되면 2번. 지울까요? 쉽잖아요. 어렵지 않고. 지금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키워드는
형식 형태서냐 실제 형태서냐 했습니다. 하는 것이죠. 다음에 2번. 2번을 보게 되면은 선역, 다음에 보게 되면 인하였습니다. 이것도 선역 인하하는 것은 조사입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는 인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것이 바로 형식 형태서입니다. 형식 형태서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선역 자기 원음대로 해야 된다 했으니까 선역키나 이렇게 선역키나. 다음 보게 되면은 선역키나 하는 것은 다음에 형식 형태서 기억 선역했어. 다음에 보게 되면 선역했어. 에서 조사입니다. 똑같죠? 선역했어.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둘 다, 다음에 제음되는 것을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것이 니은에 해당합니다 했으니까 틀렸죠. 됐습니까? 3번. 둘 다 기억이라고요. 근데 니은 했으니까 틀렸다 이거는 뒤에 것이. 그 다음에 끝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조사입니다. 끝으로 제 음대로 됐습니까? 제 음대로. 다음 보게 되면은 끝으로 단어 끝. 다음에 끝 아가미 끝아가미였죠. 지금 요거 아가미라고 하는 것은 실질 형태서지요. 대표는 뭐였습니까? 이거 끝아가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끝아가미 이렇게. 이거는 니은, 이거는 기억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근데 둘 다 기억이라 해서 틀렸죠. 위에 것은 기억이고 밑에 것은 니은입니다. 됐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죠. 4번. 배꽃이. 오늘은 배꽃이. 꽃이. 그 다음에 요거 조사입니다. 형식 형태서지요. 제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배꽃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억 됩니다. 다음 보게 되면은 배꽃 명사입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해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대표이 뭡니까?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배꽃이 됐습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리 가야 되고 요거는 요렇게 가야 됩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는 것을 말하죠. 지금 같은 경우. 근데 둘 다 니은이나 하기나 둘 다 기억이라 하겠죠. 또 그래서 되겠죠. 됐습니까?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졸고 있지 않고? 예. 4번 지웁니다. 다시 5번 해야 되니까. 이걸 갖다가 5번씩이나 해보는데 뭐 모를 턱이 뭐 있고 그죠? 그럼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저 단어가 형식 형태소인가 실질 형태소인가를 모르면 못하잖아요. 키워드는 그거였군요. 그쵸?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보게 되면은 B입니다. A라고 하는 것이 조사입니다. 예. 조사입니다. 조사는 뭐였습니까? 형식 형태소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그대로 B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다음 보게 되면은 뭐 있습니까?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둘 똑같아요. 이것이 조사입니다.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명사네요. 이렇게 되죠. 둘 다 기억입니다. 이렇게 둘 다 니은이라고 하니까 되는 것이죠. 됐습니다. 3번 하겠습니다. 보기를 고려하여서 모음의 발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모음의 표준 발음 그렇습니다. 모음의 표준 발음입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게 되면 그 동그라미 3개 해놨는 거에 대해서 1번, 2번, 3번이라고 좀 써놓으세요.
우리가 헷갈리니까 서로 약속하게 해서 이거 1번 규정이다. 이거 2번 규정이지. 저거 3번 규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동그라미 쳐놓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쳐놓고 오기 바랍니다. 국어 단모음입니다. 국어 단모음은요. 아, 오, 우, 이, 에, 왜, 미 이렇게 10개 있습니다. 이게 10개 단모음입니다. 국어 단모음인데 저 단모음은 반드시 저 순서대로 외워야 됩니다. 저 순서대로 외워야 되는 이유가 요거 앞에 것 여기서 잘라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앞에 있지만 앞에 있는 것이 후설모음입니다. 예, 후설모음입니다. 뒤에 있는 것이 전설모음입니다. 어디서 갈려지나 하면 바로 여기에서 딱 갈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5개를 내 순서대로 반드시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대학 교수들은. 이 대학 교수들은 어떤 때는 형편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아, 에, 오, 위,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오, 왜, 우, 이, 하면서 이 10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왜나 위 하면서 이게 20세기에 들어와서 단모음으로 됐습니다. 예, 20세기에 들어와서. 20세기에 와서 단모음이 됐는데 이것들은 때때적으로 이중모음을 허용한다 그랬습니다. 표준 발음은 못 됩니다. 무조건 하고 이중모음으로 할 것 때문에 이거를 단모음이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단모음으로 발음해야 돼요. 단모음입니다. 근데 때때로 이중모음도 허용한다 했지. 언제 이게 이중모음이라 했습니까? 논리사항이 되겠죠? 주의하게 될 것 하는 거죠. 특히 이중모음으로 같은 경우로 봤을 때 특히 요 외는 엄마 지금 뭐라 했습니까? 그 위에 보게 되면 요 외 요거와 유사무리할 때가 있다 이 말인데요. 요거와 유사무리할 때 있다. 요거와 같아진다. 그래 해놨습니다. 요거 주의하라 이 말이죠. 주의하라. 요건 주의하면 됩니다. 요 전바 단모음인데 요거 2개가 이중모음으로 허용한다. 요거는 특히 요거와 같아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규정입니다. 예가 예입니다. 예, 네 하는 것들은 에로 발음을 한다 하는 것이죠. 에로 특히 발음할 수 있다. 하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그 나온 거 잠깐만요. 4반에 사진을 찍으니까 혹시 지금 나오라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거든요. 아닙니다. 웬 잡스러운 게 잘못했어. 평상시에 휴대폰 놔두고 오는데 이기영 선생님이 오늘 연락해 주기로 했습니다.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험 갖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런 것들이 요로 보람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요런 시험 가끔 잘 나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게 되면 자음의 첫 소리를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다음에 항상 이로 의는 다음에 뭔가 이로 발음을 한다. 하나 단어 첫 음절 이에 의는 다음에 단어 첫 음절이 아닌 그 다음부터는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는 다음에 이로 의는 다음에 보게 되면 그치? 의는 다음에 보게 되면 이로 세 번째 조사지요? 다음에 보게 되면 조사제 우리 조사할 때는 에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교과서에서 전에 그거 배웠습니다. 예, 민주주의의 이 그거 배웠습니다. 하는 데서 배운 것이죠. 여기 조사입니다. 그럼 민주주의에 해도 된다 이겁니다. 요거를 갖다가 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로 된다. 민주주의에 해도 된다 이겁니다. 민주주의에 이래 해도 된다 이겁니다. 손이 맞다 이렇습니다. 이거는 의의를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다. 안 그러면 이 해도 된다 이겁니다. 조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는 것은 말했습니다. 단어 첫 음절 이해는 다음에 보게 되면 이, 의 하나 해야 되겠네. 이렇게 첫 음절 안에 이. 다음 보게 되면은 개와 개는 동일하게 발음하는 것으로 다음에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개와 애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양성애, 음성애가 동일하게 발음되는 것이라서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아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요 단모음이 다르다 이렇게. 단모음이 다르다. 단모음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다. 다음에 그치? 하는 것은 동일하다. 하는 표준 발음으로 다음에 단모음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음 근괴 같은 소리에서 다음에 근괴한데 요거네 지금 요거 근괴.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근괴 또 있었어? 이런 거는 쓰는데 근괴 요걸 쓸 수 있다. 근괴.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발음이 된다. 하는 것을 하는 것인데 그치? 가능하다 했는데 다음에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1번 규정에 의해서 틀린 것이다. 다음에 볼 수 있겠죠. 1번 규정. 우리가 1번 용어 규정에서. 다음에 보게 되면 지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혜. 다음에 그 지금 보게 되면 지혜지요. 얘나 얘가 붙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하는 것은 다음 보게 되면 2번 규정으로 지혜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이렇게 발음 가능하다. 그러니까 또 3번도 틀린 것이죠. 2번 규정에서 4번 비치다와 비치다는 모두 비치다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아니다. 표준 발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한다 했잖아. 허용한다 했지. 언제 그게 표준 발음이냐. 그런 것 때문에 이걸 이중목이라고 말할 필요 없는 것이죠. 하는 것이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인정한다는 말이지.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로 발음해야 된다. 그치? 이로 발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지금 거기서는 이로 발음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은 말합니다. 이중모음으로 허용한다라고 했었지. 이걸 갖다가 무조건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로 발음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음에 이번에 충이했던 이거하고 똑같네. 지금 같은 경우는 충이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이다. 답은 5번. 이걸 답은 것이죠. 이건 띄켜보기 바랍니다. 4번. 보게 되면은 가는 수 게시판에 올라온 다음에 발음에 관한 질문들이다. 답변할 때 다음에 나를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문제 참 잘 만들어진 문제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가에서는 예물 제시했습니다. 예문 제시 발음하는 문제죠. 그리고 나에서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가의 예문을 나의 자료를 통해서 발음을 전부 다 하게 돼가 있어. 근데 그 자료로 사용되지 않는 다음에 가나다라마는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어? 지금 이 5개 안에 예문에는 이 발음할 때마다 전부 다 여기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이리 발음되고 발음 안 되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인데 이 자료가 필요 없는 놈은 어떤 놈이냐 이거지. 그렇다는 문제 맞죠? 아주 그렇다는 문제죠. 하는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발음해 보겠습니다. 8비 만약에 다음에 보게 되면 8비야 이렇게 됐습니까? 하는 것이죠. 이 어떤 자료 규정이 있길래 이걸 이렇게 발음하냐 이거죠. 그 같이 자료 규정이 있을 거야 이거죠. 자료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죠. 다음에 보게 되면 그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8B, 8B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니은 보게 되면은 6학년은 다음에 6학년 할 것인가 6학년 할 것인가가 어느 것이 맞느냐. 물론 뒤에 게 맞죠. 6학년이 맞죠. 지금 같은 경우는 요거 기업과 다음에 보게 되면은 요 기업과 히읗 하면서 기업으로 거선소리 되면서 축약한 것을 말하거든요. 축약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 6학년에 6학년 하는 것이죠. 이 설명하면서 이게 이 안에 지금 자료 안에 있을 거야.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라고 발음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지금. 다음에 아까 한 번 했는 게 또 나왔다. 이게 지금 형식 형태서였죠. 15만 규정에 의해서 형식 형태서였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제 음대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겉으로 이렇게. 겉으로 하면 안 됩니다. 겉으로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죠. 겉으로 발음하면 왜 틀리나요? 겉으로 발음해야 돼요. 다음에 이제 벌써 다 했습니까? 맞힌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하다 말고 어떡해요? 다음 시간에 장씨가 요것이 서놔라. 이거 알았죠?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